인천 서구에 위치한 건지초등학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교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바로 중구 투어 코디네이터들. 그 중에 유일한 청일점인 박춘하 회장. 그의 열정적인 일상 속으로 출발. 건지초등학교 어느 3학년 교실. 인천 역사와 개항장에 대한 강의가 처음이 아니라지만 언제나 아이들과의 만남은 설렌다. 이제 본격적인 강연 시작. 집중하는 건지초등학교 아이들. 우리 그 한양 서울로 가시려는 분들은 다 인천 제물포로에서 여기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서울로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생각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처음에 오신 분 멜렌도르프라든가 알렌 박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 아펜젤로 목사님이라든가 언더우드 목사님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이쪽 우리 그 제물포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디신 거예요. 박춘하 회장의 열정적인 강의를 들은 아이들의 소감은? 재밌었어요. 모르는 거 알아서 좋았어요. 초등학생 상대로 강의하실 때는 어떤 질문이세요? 애들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까? 이제 그게 그 포인트죠. 네. 애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잘 이해되게끔 할까? 그게 제일 저기죠, 문제죠. 근데 내가 뒤에서 보니까 그 역사 얘기할 때는 애들이 그냥 뭐 관심들이 별로 없어. 그러다가 그 사진, PPT짜리 사진 나오니까 관심들이 많고 저기는 어떻게 가냐, 들어갈 수 있냐, 막 이런 막 질문들이 많아져요. 사진에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현장 답사 나오면 저기 우리 그렇지, 그런 거를 그때 가서 질문을 해야 돼요. 강의를 마치고 이동하는 중에도 더 나은 강의를 위한 이야기는 멈추지 않는다. 제가 인천에 태어나서 군대 생활 빼놓고는 인천을 떠나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늦게 만학도로서 공부하다 보니까 인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천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메인 일정은 바로 인천여고 학생들의 개항장 투어 해설. 박춘하 회장뿐만 아닌 여러 코디네이터들이 함께한다. 사진을 어디서 끝내드릴까요? 어디서 끝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애들 동인천역 아니 인천역에서 가는 걸로 해볼게요. 인천역으로? 네네. 인천역에서 끝내는 걸 할까요? 네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돌아가지고 인천역에서 끝내는 걸 할게요. 오늘 우리 이제 본격적인 인천여고의 개항장 투어. 조를 1조가 나왔겠어? 먼저 조 이름부터 정한다. A조가 나을까? 장미조 같은 거? 미녀조가 낫겠네, 미녀조. 우리는 미녀조로 할게요, 미녀조. 박춘하 회장의 미녀조 출발. 첫 일정은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짜장면 박물관. 자, 짜장면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는 여기는- 박춘하 회장. 여기는 이제 짜장면이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먹기 시작했나를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짜장면은 중국 음식이잖아요. 근데 중국 가면 짜장면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 짜장면이 없을까요? 중국의 짜장면이. 그거는 짜장면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여기 인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짜장면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바로 인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2012년도에 여기가 개관했는데 그 개관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 짜장면은 누가 드셨냐면은 이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는데 짜장면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는데 왜 중국 음식이라고 그러냐? 만들기는 여기서 만들었지만은 드신 분이 청나라 분이었고 만드신 분이 또 청나라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중국 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쿨리라고 하는 하층 노동자들이 부두에서 일을 하다가 잠깐 짬을 내서 드시던 게 짜장면이에요. 왜냐면 이분이 짜장면 파는 분인데 어떻게 파냐면은 짜장면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면을 갖고 다니다가 면을 엿다가 그릇에다 넣고 볶음춘장을 얼만큼 주냐면 우리가 비빔국수 먹잖아요. 비빔국수 먹을 때 국수 위에다가 그 고추장을 올려가지고 비벼 먹죠.
얼마큼 넣나요, 고추장? 그만큼의 춘장을 넣어서 올려가지고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 면을 다 팔잖아요. 다 팔면은 지게를 메고 집에 가서 면 삶고 그릇 닦고 다시 메고 나오고. 이렇게. 다음 일정은 자, 우리 계양박물관. 여기 이제 이 일제 건물 안으로 강점기 들어갈 시절에 텐데요. 일본 딱 제1은행을 봐도 개조한 곳이다. 오래된 건물 같죠? 딱 봐도 오래된 건물 같잖아요. 일본 제1은행이 있었던 자리예요. 일본 제1은행이라는 것은 일본의 중앙은행의 성격이에요. 우리나라 따지면은 한국은행 있죠? 그게 중앙은행이잖아요. 한국은행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여기 있었는데 인천은 여기 계속되는 대구고 열정적인 여기는요, 해설. 조수 간만의 차가 커요. 그래서 보통 8m, 9m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를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조수 간만의 차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뻘이 이렇게 넓게 봤더니 그러니까 큰 배가 여기까지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고 큰 배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저 뻘 때문에 못 들어오고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못 들어오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이 육지까지 얼마 안 남겨놓고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못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깊은 데 가서 세워놓으면은 이런 작은 배들, 아까 그 작은 배들 있잖아요. 작은 전마선들이 가서 물건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날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힘드니까 안 되겠다. 큰 배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를 매립을 하게 됩니다. 이젠 학생들을 위한 찍사 역할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자, 하나, 둘. 네, 됐습니다. 이어지는 자유공원. 자, 여기 그중 메가더 동상 앞에서 알려주는 동상에 대한 비하인드 이게 이제 스토리. 메가더 장군 동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거행하실 때 아까 우리가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어디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 아까 누가 물어봤는데. 그렇지. 8m 등대가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잖아요. 8m 등대에서 사인을 보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거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게 지금 쳐다보고 응시하고 계신 곳이 8m 등대 쪽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네, 이 8m 등대는 아, 그렇군요. 메가더 장군은 8m 등대를 바라보고 있던 거군요. 여기가 됩니다. 네, 이 시원하게 봤으니까 우리 쭉 내려가서 삼국지 벽화거리를 해가지고 인천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유공원 방문을 마치고 마지막 코스인 삼국지 벽화거리로 출발. 여기가 이제 이동 중에 잠깐. 이제 이쪽이 이제 삼국지 벽화거리예요. 그래서 삼국지 벽화거리를 내려가시면은 바로 이제 인천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해설을 해드릴 텐데 마지막으로 전 조미 여기서 수호 제가 통상조약 설명드리면은 체결 장소에 대한 자리가 해설.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또 나올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뭐냐면은 우리가 외국과의 통상조약을 체결하거든요. 근데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해요. 그러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1882년 5월 22일 날 체결하게 되는데 그 체결 장소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어디냐면 동구의 화도진공원 가보셨나요? 네. 화도진공원 안에 지금 조미수호 조약 통상조약 체결하는 모습이 지금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학생들 앞에 있는 이 자리가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장소가 되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저 아래로 해서 외국인들이 다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올라와 가지고 그 당시 여기가 해관장 숙소였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특히 대관장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숙소였었는데 화도진 공원으로 여기서 잘못 알려지고 조미수호 있어 통상조약 더욱 자세한 해설을 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1882년 5월 22일 날 체결된 게 중요하고요. 짜장면 박물관에서 왜 짜장면이 왜 중국에 없는지랑 그런 거 알려주셨는데 인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 투어하면서는 뭐 물론 이제 관람객들이 내방객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해설을 듣고 이제 기뻐해 주시면은 그리고 뭐 많은 걸 알았다는 어떤 그런 눈빛을 보여주시면은 오히려 뭐 제가 더 힐링이 되는 그런 저희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투어하고 해설하면서 조금 어떨 때는 뭐 눈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조상들의 그 아픔이 묻어나 있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해줄 때는 저도 모르게 제가 그분들이 된 것처럼
이렇게 뭐 눈물이 나고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지금 보면은 참 추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로부터 2주 후 너무나 바쁜 일정 속에 미뤄진 중구 코디네이터 전체 모임이 있는 날이다. 아니 이제 저기네 저기 인숙이 노릴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모인 적이 오래간만이라 담소가 끊이지 않는다. 우리 회장님은 그러니까 청일점으로서 그러니까 여자들의 심리를 좀 많이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저희가 융합되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오히려 여자보다도 좀 더 여성스러우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길은 많아 활용할 수 아니 있는 어린 학생들은 길은. 뭐 동화마을 좋아하니까 그냥 동화마을로 가고 이제 조금 역사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코스로 가면 되는 거지. 그래야 제가 될것 저 같아요. 코스를 한번 했었어요. 왜냐면 재미 위주로 좀 해달라는 학교도 많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역사적이고 관심 있는 애들은 통일문 이런 데 데리고 가면 좋아하는데 안 그런 애들은 막 짜증내. 대군과 구미팀을 제가 한번 제물포 구락부에서요 밑에서 보고 내려 그 제물포 구락부에 들어가질 않고 앞에서 보고 그 옆으로 쭉 빠져가지고 홍해문까지 갔다 온 적 있어요. 되게 좋아해. 좋아는 하는데 시간이 역시 전체 모임의 맛은 이것이다. 더 나은 중구 투어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활발하다. 이렇듯 중구 코디네이터의 열정은 끝이 없다. 저는 제가 이제 이런 일을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뭐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 역시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또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지금 해왔던 대로 쭉 저에 대해서라든가 지역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한테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을 직접 실천하시는 박춘하 회장. 중구 투어 코디네이터 중에 유일한 남성 멤버. 그러나 이름이 여성 같다고 자신도 여성 멤버나 다름없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박춘하 회장. 중구의 길 위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자아실현과 봉사. 빛이 나지 않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박춘하 회장과 중구 코디네이터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